자, 흔히 사주나 동양 철학, 운명 이런 단어 들으시면 뭔가 좀 신비롭고 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러시죠? 근데 사실 이거 완전 정밀한 기계 시스템에 가깝거든요. 그 돌아가는 원리만 딱 깨치면 정말 누구나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도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냥 내 팔자야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밀한 튜닝을 기다리는 진짜 멋진 스포츠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연 무엇이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까요? 이 설계도를 딱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전체적인 뼈대, 그러니까 차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틀인 사주 전체를 뜻해요. 그리고 저 한가운데 똑하니 자리 잡은 강력한 엔진, 저게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달인 월지입니다. 자, 그런데 엔진만 빵빵하다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방향을 잡고 차를 똑바로 이끌어줄 운전대, 저 조향장치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운전대가 바로 사주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말하는 용신이에요. 신비주의 같은 건 아예 싹 다 걷어내고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용신은요, 내 사주라는 자동차가 길을 잃지 않고 또 밸런스를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꽉 쥐고 있어야 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작 도구입니다. 완전히 필수템인 거죠. 오늘 다룰 내용의 설계도입니다. 운명을 움직이는 운전대가 뭔지, 이 용신을 찾는 4단계 작동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균형을 맞추는 5가지 원칙이랑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균형에 대해 쭉 이어서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파트, 삶의 조향장치 파악하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아주 정교한 나침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용신을 찾는다는 게 그냥 내년 운세 대박 날까요? 같은 막연한 점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 복잡한 내 인생의 도로왕 속에서 나만의 트로노스, 즉 진짜 북쪽을 찾아내는 아주 과학적이고 정밀한 내비게이션 세팅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용신을 찾는 4단계 조작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마치 베테랑 정비사가 차를 딱딱 고치듯이 엔진 확인, 에너지 성줄 구분, 출력 용량 측정, 그리고 마지막 전체 환경 조화까지 이 4개의 진단 시퀀스를 그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되게 논리적이죠?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1단계, 기초 공사입니다. 건물 지을 때 뼈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주에서는 중앙에 닻을 딱 내리고 있는 월지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달의 기운, 이게 바로 모든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점이고요. 사실상 사주의 진짜 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에너지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보는데요. 길신과 흉신. 이름만 들으면 느낌이 확 오시죠? 길신은 빛나는 보석 같아요. 흠집 안 나게 잘 아끼고 밀어줘야 제 기능을 하고요. 반면에 흉신은 거친 용광로의 불길 같아서 가만두면 다 태워버리지만 엄격하게 딱 통제하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이어서 3단계, 0점 조절입니다. 저기 중앙 계기판 보이시죠? 쉽게 말해 내가 이 거대한 힘을 감당할 맷집이 되나 이걸 재는 거예요. 만약 바늘이 너무 약한 쪽으로 가 있으면 외부에서 팍팍 연료를 넣어줘야겠죠? 반대로 힘이 너무 남아돌아서 폭발하기 직전이다? 그러면 엔진 안 터지게 에너지를 시원하게 쫙 빼줘야 합니다. 진단의 마지막 4단계는 환경 통제인데요. 생각해보세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엄청난 슈퍼카를 한겨울 빙판길이나 사막 한가운데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는 조후가 꼭 필요하고요. 내부에서 부품들끼리 부딪힐 때 그걸 부드럽게 윤활유 쳐주는 통관 작업이 필수적인 겁니다. 네, 이제 진단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고쳐봐야죠. 사주의 균형을 맞추는 5가지 원칙입니다. 화면에 띄워둔 게 바로 설하구라는 분이 정리한 용신 5원칙 진단표예요. 그냥 만능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사주라는 자동차에 어떤 고장이 나든 간에 이 5가지 연장만 있으면 전부 다 수리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진짜 심플합니다. 강한 건 누르고 약한 건 돕는 억부, 병이 난 곳에 딱 맞는 약을 주는 병약,
너무 춥거나 더울 때 온도를 맞춰주는 조후, 아니면 아예 압도적인 힘에 그냥 순응해버리는 전황, 그것도 아니면 으르렁거리는 두 기운 사이를 화해시키는 통관. 어때요? 기계 고치는 매뉴얼처럼 완전히 직관적이고 실용적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해석할 때 피해야 할 함정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기계 살 때 붙어 있는 빨간색 경고 라벨 같은 겁니다. 제일 큰 오해가 이거예요. 이름이 예쁘면 무조건 좋고 흉악하면 무조건 나쁜 거다? 아, 절대 아닙니다. 이름표가 아무리 예뻐도요, 내 엔진 밸런스를 다 망가뜨리면 그건 그냥 당장 갖다 버려야 할 불량 부품이에요. 반대로 이름은 엄청 무시무시한 흉신이어도 내 엔진에 딱 맞게 길들이면 날아다니는 날개가 되는 겁니다. 이름표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나무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나뭇잎, 그러니까 천간에 떠 있는 글자만 보고 운명을 판단해버리는 거, 이거 진짜 주객이 전도된 최악의 실수거든요. 저기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서 나무 전체를 먹여 살리는 엄청난 뿌리, 저 월지를 무시하면 그 해석은 그냥 시작부터 100%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도를 보면 훨씬 명확해져요. 똑같이 생긴 부품을 꽂아놨어도 전류가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오느냐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사주도 똑같아요.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어떤 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내 자격을 샥 뽑아 올려주는 돋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점을 잘 보셔야 해요.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걸 하는 궁극적인 이유, 바로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엄청 정교한 저울이 보이시죠? 한쪽엔 불규칙한 돌멩이들이 잔뜩 쌓여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데 반대편에 있는 저 황금추가 기가 막히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신이라는 건 절대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정답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삐걱거리는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초정밀 맞춤형 해결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억부, 조후, 통관 이런 복잡한 기계적인 세팅들이 결국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저 한가운데서 눈부시게 빛나는 단 하나의 코어, 중화, 즉 완벽한 밸런스를 향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이 문장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신을 찾는다는 건 결국 내 삶의 밸런스를 잡아줄 가장 소중한 글자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어떠세요? 지금까지 엄청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왔지만 그 끝에 남는 건 결국 내 삶의 평온과 조화를 찾으려는 아주 따뜻하고 인간적인 여정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스스로의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거칠게 흔들리는 여러분의 엔진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여러분만의 가장 소중한 톱니바퀴는 과연 무엇이었나요? 아마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용신일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 내 삶이 뭔가 삐걱거리고 불균형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시죠? 어떤 날은 에너지가 넘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아주 꽉 막힌 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됐지만 놀랍도록 체계적인 분석법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맞춤형 인생 처방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걸 바로 용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막연히 운세를 점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밸런스를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튜닝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보통 삶의 균형을 찾는다고 하면 뭔가 짠하고 나타나는 마법 같은 기적을 기대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진짜 해답은 오히려 내게 딱 맞는 약을 꼼꼼하게 조제하는 물리적인 과정에 훨씬 가깝습니다.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고 부족한 기운은 채워 넣어서 복사하게 꽉 엉켜있는 내 삶의 매듭을 매끄럽게 살살 풀어내는 거죠. 완전 맞춤형 처방선처럼요. 자, 여기서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볼까요? 용신은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절대 아닙니다. 내 사주팔자라는 8글자 안에서 지금 나한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하나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할 때 딱 맞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처럼요. 과도하게 쏠린 에너지는 시원하게 덜어내고 텅텅 빈 곳은 꽉꽉 채워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단계 진단 프로세스입니다. 1. 궁극의 인생 처방전. 2. 1단계 계절의 뿌리. 3. 기온과 자아 체력 분석. 4. 4단계 최종 미세 조정. 그리고 5. 종합 임상 케이스. 마지막 6. 당신만의 인생 나침반. 이렇게 차례대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1. 궁극의 인생 처방전 핵심 원리 이야기입니다. 이 맞춤 처방전을 지탱하는 아주 든든한 3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사주를 바로 잡아주는 불균형 교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달의 기운이 사주 전체 판을 지배한다는 월지의 지배력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강한 기운은 빼고 약한 기운은 보태줘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는 중용의 철학입니다. 결국 이 3가지가 모든 진단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섹션 2. 1단계 계절의 뿌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뿌리를 파헤쳐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쓸 4단계의 진단 지도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스텝 1. 계절의 뿌리 파악하기. 스텝 2. 기운의 성격 분류하기. 스텝 3. 자아의 체력 책정하기. 스텝 4. 최종 미세 조정하기. 이 단계들은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같은 아주 클래식한 고전 문헌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외도 없이 정말 꼼꼼하게 적용해 나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생일, 사실 단순한 단력 숫자가 아니잖아요. 명리학에서 월지라고 부르는 이 태어난 계절은요, 정말 거대한 나무의 굵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이 뿌리가 사주 전체의 힘의 균형이나 성격을 완전하게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느 계절의 에너지를 듬뿍 받고 태어났는지가 우리의 첫 번째 진단 열쇠가 되는 셈이죠. 세 번째 섹션 3. 기운과 자아 체력 분석입니다. 자, 이제 에너지의 성격을 한번 진단해봐야 하는데요. 내 사주의 핵심 에너지가 살살 부드럽게 닦아줘야 할 아름다운 보석일까요? 아니면 엄청 엄격하게 길들여야 하는 거친 야생말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각각 길신과 흉신이라고 부르죠. 다들 익숙하신 개념일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성격에 딱 맞는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길신이라면 그 기운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순조롭게 쭉 밀어주는 순용을 처방해야 해요. 반대로 흉신이라면 막 날뛰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확 누르거나 아예 힘을 쫙 빼버리는 역용을 써야겠죠. 증상에 따라서 우리 치료법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 완전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주의 주인공인 나, 바로 일간의 물리적인 체력을 한번 재봅니다. 이거 마치 놀이터에서 시소 양팔절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내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다면 숲이 빽빽하게 울창한 거니까 날카로운 도끼로 싹싹 가지치게 날려줘야 합니다. 반대로 내 기운이 너무 훅 빠져서 약하다면 쓰러져가는 나를 번쩍 일으켜 세워줄 아주 든든한 엄마 같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네 번째 섹션 4점 4단계 최종 미세 조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최종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볼까요? 적천수 원리에 따르면 조후와 통관이 정말 중요하죠. 만약 내 사주가 한여름 사막처럼 펄펄 끓고 있다면 시원한 얼음물 같은 처방이 시급합니다. 또 금과 목처럼 두 에너지가 사주 안에서 치고받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면 그 중간에서 스무스하게 다리 역할을 해줄 흐름의 중재자, 즉 통관 에너지를 투입해야 완벽한 밸런스가 딱 완성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섹션 5. 종합 임상 케이스, 가을의 보석입니다. 이제 이론을 실제에 적용해 볼까요? 가을의 보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임상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가을의 한가운데인 9월, 6월에 태어나셨고요. 본인의 에너지는 신금, 즉 쇠붙이, 금의 기운입니다. 가을 자체가 금의 에너지가 세상을 확 지배하는 시기인데 본인마저 금이니까 와, 사주 전체가 극도로 강력하고 고집스러운 쇳덩이 에너지로 꽉꽉 차버린 상태인 거죠. 이 케이스의 진단 결과를 한번 종합해보죠. 너무 강하고 뾰족해진 금 기운 때문에 이분의 삶이 되게 뻣뻣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궁극의 처방전, 우리의 용신은 뭘까요? 바로 물의 기운을 투입해서 그 날카로운 기운을 자연스럽게 싹 흘려보내주거나 아니면 불의 기운을 투입해서 그 거친 쇳덩이를 아주 아름답게 반짝이는 보석으로 다듬어주는 겁니다. 완전 명쾌하죠? 마지막 6번째 섹션 6. 당신만의 인생 나침반입니다.
내 용신을 정확히 안다는 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점을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언제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지, 또 인생의 가장 춥고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꿋꿋하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주는 초정밀 나침반을 손에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사주의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넘치고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비로소 삶의 파도를 피하지 않고 스스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운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4단계 검진법을 여러분의 삶에 쏙 대입해 본다면요. 지금 내 삶을 완벽한 균형 상태로 이끌어줄 당장 나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그 단 하나의 에너지, 여러분만의 용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난관들을 마주하잖아요. 혹시 그거 그냥 꾹 참고 버티기만 하셨나요? 오늘은요, 이 막막한 상황들을 진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완전 기대하셔도 좋은 게 이게 여러분의 일상을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줄 엄청나게 단단한 뼈대가 될 거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느낌이 있죠? 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처럼 힘만 쭉쭉 빠질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은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내 앞길을 턱 하고 막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답답하죠. 뭔가 단단히 꼬여있고 압도당하는 듯한 이런 상태를 동양 철학에서는 아유 운이 참 나쁘네 하고 불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 불균형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사주 명리학의 대가 설하고 선생이 제안하는 5가지 에너지 설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미리 확실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거 절대 무슨 신비주의적인 점술이나 미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싹 조율해내는 대단히 분석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툴킷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궁극의 균형추가 뭔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5가지 에너지 진단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모은 마스터 매트릭스, 마지막 네 번째로 매일의 에너지 루틴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1장, 궁극의 균형추입니다. 이 전체 시스템을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부터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볼게요. 혹시 용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리학에서는 이 균형추를 용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삶에 나타난 특정한 에너지적 질병, 그 질병을 싹 고치기 위해 정확히 투입해야 하는 맞춤형 처방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삶이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졌을 때 그걸 원래의 아주 평온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강력한 안정화 세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커다란 저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너무 넘치거나 아니면 턱없이 부족해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질서한 에너지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이때 반대편에 올려진 저 붉은색의 완벽한 균형추 보이시죠? 저게 바로 용신입니다. 넘치는 기운은 덜어내고 부족한 기운은 채워주면서 내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을 억지로 뜯어 고친다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에너지를 아주 정확하게 찾아 투입하는 겁니다. 2장, 5가지 에너지 진단 원칙입니다. 내 삶이 대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알맞은 처방을 내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5가지의 뚜렷한 불균형 증상과 그 처방 전도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설하고가 정리한 불균형 진단 원칙 5가지입니다. 억부, 병약, 조후, 전황, 그리고 통관. 이름은 한자라서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각각의 원칙이 담고 있는 비유들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과 완전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는 억부입니다. 쉽게 말해 힘의 균형, 시소의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한여름에 태어난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가 있어요. 주변에 온통 물하고 다른 나무들만 빽빽해서 위로 쭉쭉 뻗어나가려는 에너지가 너무 심하게 강한 상태입니다. 숲이 막 좁아 터질 지경인 거죠. 약간 숨 막히지 않나요? 이때의 처방은 완전 명확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도끼로 무성한 가지를 팍팍 쳐내거나 아니면 뜨겁고 화려한 불꽃을 확 피워가지고 내부에 갇혀서 폭발하기 직전인 에너지를 밖으로 시원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넘치는 힘을 통제해서 균형을 회복한다. 이게 바로 억부의 핵심 원리죠. 두 번째는 병약입니다. 문제의 근원인 장애물을 그냥 아예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옥하고 넓은 논밭에 곡식을 딱 심으려고 하는데 아니 글쎄 땅속 깊은 곳에 거대한 쇠바위들이 꽉꽉 박혀 있는 겁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죠? 아무리 흙이 좋아도 이 바위가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진짜 병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럴 때 필요한 궁극의 약은 뭘까요? 바로 전체 흐름을 꽉 막고 있는 그 금속 바위를 산산조각 내서 확 녹여버릴 수 있는 뜨거운 열기, 즉 불의 에너지입니다. 핵심 방해 요소를 정밀 타격해서 없애버리는 아주 속 시원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조후 원칙은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시냇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물은 생명력을 품고 있긴 한데 주변이 온통 얼음판이라서 흐르지를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물을 도와주는 기운이 아무리 빵빵하게 갖춰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얼어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가 정지해버린 거죠. 이때 무조건 1순위로 도입해야 하는 에너지가 바로 얼음을 싹 녹여줄 따뜻한 태양입니다.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그 생존 환경의 온도, 그것부터 딱 맞춰야 생명이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죠. 네 번째, 전황입니다. 이건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주변이 완전히 거대한 불바다로 뒤덮였다가 쳐볼게요.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메가 트렌드 앞에서 어설프게 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불 끄려고 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불길만 확 더 거세지죠. 완전 무의미한 저항입니다. 이럴 때 처방은 오히려 완벽한 항복과 수용입니다. 거대한 파도랑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서핑보드를 딱 타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불의 기운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불을 더 돕거나 그 에너지를 부드럽게 흡수해주는 흙을 내세워서 아주 유연하게 편승해버리는 전략. 진짜 스마트하죠? 진단 원칙 마지막은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해주는 통관입니다. 단단한 쇠도끼가 아주 여린 나무를 쉴 새 없이 찍어내면서 정면 충돌하는 말 그대로 적대적인 전쟁터를 상상해보세요. 내면이든 환경이든 극도로 불안정하겠죠. 여기에 대체 누가 개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드러운 물입니다. 물이 이 두 기운 사이에 스르륵 다리를 놓아주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쇠는 물을 만들어내느라 힘을 빼고요. 그 물은 다시 나무에게 영양분을 줘서 키워줍니다. 서로 못 죽여 안달이던 상극의 에너지가 이 소통의 매개체를 통해서 적에서 동지로 싹 바뀌는 선순환 구조. 와, 정말 너무 우아한 해결책 아닙니까? 자, 3장. 마스터 매트릭스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각기 다른 문제랑 진짜 기발한 해결 방식들을 쭉 봤잖아요. 이제 이걸 하나의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딱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궁극적인 치트시트, 마스터 매트릭스입니다. 이거 그냥 책에 나오는 철학이 아니에요. 당장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너무 과도한 내 장점은 살짝 절제하고 내 성장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은 정면으로 직면해서 제거하고요. 번아웃된 심신부터 좀 쉴 수 있게 환경을 확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화에는 유연하게 합류하고 흑백 논리 딱 버리고 제3의 대안으로 타협점을 찾는 것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의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이 여기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4장. 매일의 에너지 루틴입니다. 이 엄청난 이론을 이제 우리 현실로 가져와야겠죠? 매일매일 어떻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지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주는요, 길흉화북을 점치는 맹목적인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옛날식 미흔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치우침을 아주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그걸 매일매일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는 아주 현대적인 심리이자 에너지 경영 툴킷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의식적인 경영입니다.
내 삶에 불의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서 꽝꽝 얼어붙어 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의식적으로 태양빛을 쫙 쬐거나 열정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대한 장애물에 갇혀서 답답하다면 그걸 확 부숴버릴 과감한 행동 에너지를 확 끌어와야겠죠. 내 불균형 상태를 내 스스로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밖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엄청난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영양제 챙겨 먹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그 용신의 기운을 곁에 두고 든든하게 써먹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평온과 균형을 다시 꽉 잡기 위해서 오늘 당장 의식적으로 끌어당겨야 할 여러분만의 용신 에너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5가지 에너지 설계도 이거 꼭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남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데 정작 속으로는 끔찍할 정도로 번아웃에 시달리는 분들 말이죠. 반대로 평범하게 벌고 평범하게 사는데도 삶의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바로 이 흥미로운 모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번아웃 같은 이 지극히 현대적인 문제를요, 아주 오래된 고대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성공과 행복을 나누는 4가지 영역을 살펴보면 그 딜레마가 완벽하게 요약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취감이란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화려한 역할과 내 영혼이 숨쉬고 생존하기 위한 고요한 조건, 이 2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외적인 성취와 내면의 평화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 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완전히 다른 시선을 빌려올 겁니다. 바로 건축가와 식물학자의 관점이죠. 먼저 자평진전이라는 고전은 철저하게 건축가의 입장을 취합니다. 사회적 의무, 커리어, 한마디로 내 번듯한 명함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뭘 해야 하지를 묻는 겁니다. 반면에 적천수라는 고전은 식물학자에 가깝습니다. 심리적인 생존과 건강, 즉 나를 살리는 보약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멘탈 붕괴 안 오고 심리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 이 2가지 렌즈가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한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을 다 거머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불안과 피로에 시달리는 고달픈 임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내 명암과 보약의 조화를 찾는 4단계 진단 프로세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첫째,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내게 주어진 사회적 틀이 뭔지 확인합니다. 둘째, 내 내면의 에너지 온도를 진단해보는 거죠. 셋째, 성공을 위한 열쇠와 생존을 위한 열쇠를 각각 도출해내고요. 마지막 넷째, 이 둘이 얼마나 조화로운지 분석합니다. 이 단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나한테 지우려는 짐의 무게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한테 그 짐을 버텨낼 에너지가 실제로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이 4단계의 전체 흐름은 나만의 사회적 설계도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 내면의 온도를 체크하고 최종적으로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 인생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흥미진진한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니까요. 실전으로 넘어가 보죠. 위기에 처한 나무, 가상의 클라이언트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에너지는 바로 뿌리 깊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가요? 사방이 이 나무를 옥죄고 당장이라도 베어버릴 듯한 날카로운 쇠붙이, 그러니까 도끼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죠.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걸 건축가의 렌즈로 보면 어떨까요? 와, 이 설계도 진짜 대박인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강력한 쇠붙이 에너지가 사회적으로는 거대한 권력과 엄격한 규율을 상징하거든요. 즉, 조직의 룰을 수호하는 완벽한 대기업 임원이나 고위공직자로서 최고의 조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아주 완벽한 명암이죠. 하지만 그 반짝거리는 화려한 명암 표면 아래를 살짝만 들춰보면 완전히 다른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을 식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아까는 완벽한 임원이었지만 지금은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 당장이라도 도끼에 찍혀 쓰러지기 직전인 위태로운 나무 한 그루만 덩그러니 있을 뿐입니다. 이 나무가 살 길은 단 하나예요. 저 살벌한 쇠붙이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나무인 자신에게 수분을 공급해줄 물을 찾는 것. 그게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치명적인 함정과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계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의 요소가 커리어와 건강에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 영향을 주는지 흥미로운데요. 아까 그 임원분에게 만약 그러니까 쇠우 기운이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은 빵빵하게 하겠죠. 권력도 커지고요. 그런데 동시에 치명적인 정신적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커리어를 수직 상승시키는 부스터가 내 영혼과 건강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정말 위험한 함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재물을 상징하는 토, 즉 흙의 기운입니다. 돈을 쫓아갈수록 직장에서 받는 압박감은 더 무거워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유일한 숨통인 물마저 흙으로 덮어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성공하려고 돈을 쫓다가 오히려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부의 역설입니다. 반대로 살면서 수와 목, 즉 물과 나무의 계절이 찾아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이때는 승진도 승승장구하면서 동시에 몸과 마음의 완벽한 힐링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인정과 내면의 평화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포인트는 불의 계절이 올 때인데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이때는 직장 생활이나 커리어가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를 억압하던 그 지긋지긋한 쇠붙이들을 불로 싹 녹여버리기 때문에 억눌렸던 창의성이 폭발하고 묵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아, 회사 생활은 꼬였는데 역설적이게도 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게 되는 신기한 시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성공의 무게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명암과 보약을 완벽하게 융합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본 그 성취지향적이고 위태로운 리더를 위한 궁극적인 마스터키는 아주 의도적으로 내 삶에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정수기 물을 많이 마시라는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인문학을 공부하고 깊이 사색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휴식을 취하는 것, 바로 이것만이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는 진짜 보약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짜 인생의 고수는 이 건축가와 식물학자 두 개의 렌즈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화려한 명암도 멋지게 소화해내면서 동시에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면의 보약을 지어 먹이는 일도 절대 잊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벽한 융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명암을 광내느라 정작 챙겨야 할 여러분의 내면 생태계와 평화를 잿더미로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던진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